지난주에 출범했습니다. 저희 해시데이터. 이제 일주일은 아직 안 됐네요. 국내 마이닝 업계 이제 넘버원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들어보시고 한번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가 3억을 간다. 3억을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기대 심리 뭐냐면 올 한 해 그래도 블록체인 쪽은 분명히 좋을 것이다. 시장이. 그렇다면 그 안에서 분명히 블록체인 쪽은 그렇잖아요. 어떤 건 뭐 몇 배, 몇십 배 막 그죠? 몇백 배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해시데이터가 지금 출범을 한 겁니다. 그걸 찾고자. 자, 그럼 블록체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 여기 순서대로 볼게요. 1번 거래라는 게 요청이 돼요. 그냥 우리 네트워크상에서 단순하게 거래가 요청이 되면 이 거래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뭐 해시값, 해시 함수들이 있어가지고 그거의 대표 블록이 형성이 됩니다. 블록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만들어진 블록은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노드, 즉 컴퓨터들, 노드라고 불리는 컴퓨터들이 이게 다 전송이 돼요. 전 세계에. 이따 올라가 보면 저기 있는 모바일 서버 보시게 될 건데 저것도 마찬가지고요. 구미에서 우리 서버를 보신 분들은 그 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송이 돼요. 그러면 그 컴퓨터들이, 그 노드라는 것들이 그 블록을 검증하고 이 거래가 진짜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렇게 작업을 했잖아요. 전기 써가면서.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죠. 그 보상을 받는 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시기에 얘기하면 그게 채굴이에요. 채굴. 그게 채굴이에요. 즉 그런 검증을 많이 하면은 보상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채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렇게 검증된 블록은 그 앞에 미리 생성된 블록들의 맨 끝단에 가서 이렇게 딱 붙습니다. 그러면 블록이 처음에 하나가 생성되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쭉 생성이 되잖아요. 이게 블록이 하나의 체인이 되죠. 이걸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블록체인의 흐름을 보자고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올 한 해 이제 블록체인 쪽 어디에서 과연 돈이 될지, 그 다음에 여기 해시데이터가 어디에서 그런 먹거리를 찾을지가 이해가 돼요. 2008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첫 블록이 생성이 됐어요. 자, 이쪽 들어와서 앉으세요. 네. 2009년도에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그 5월 22일이 혹시 무슨 날, 처음 오신 분들 중에 5월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모르세요? 이따 나가서 이따 떡 하나 더 드립니다. 5월 22일. 이날이 그렇죠. 피자데이예요. 피자데이. 피자데이. 아마 여기저기 들으신 적이 있을 건데 옛날에 이때 비트코인 1만 개요. 1만 개. 만 개를 가지고 피자 두 판을 사 먹은 그 유명한 일화가 이때예요. 이때. 비트코인 1만 개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1조입니다. 1조요. 근데 그게 불과 지금 14년 전이거든요. 14년 전에는 그게 피자 두 판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자고요.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14년 만에 피자 두 판짜리 가치가 1조 가치까지 상승한 게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비트 말고 없습니다. 이쪽 과장화폐 시장이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단적으로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이더리움이 등장을 합니다. 비트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플랫폼 코인으로 여러 가지 여기서도 코인을 만들 수 있거든요. ICO가 2017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해요. 제가 아는 모자 어떤 분도 이때 아마 투자하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네.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많이들 돈 투자했죠. 근데 이때 ICO 했던 코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코인은 잘 없죠. 몇 개 없거든요. 그리고 2020 잠깐 소강 상태가 있다가 2021년도에 아시다시피 디파이나 NFT 같은 게 엄청나게 또 유행을 했어요. 불과 한 2년, 3년 전에요. 그리고 또 이제 소강이 되다가 올해 1월 드디어 ETF 승인이 됐죠. 그죠? 그리고 비트가 1억을 찍었습니다. 과연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 이 블록체인 쪽을 또 유행을 시킬 것인가? 어떤 테마가?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첫 번째 키워드가 뭐예요? 인공지능. 그죠? AI요. AI 코인들 지금 대유행 벌써 시작했죠. 그 다음에 자산 토큰화. RWA라고 하는 리얼 월드 에셋, 실물 자산이요. 실물 자산. 그러니까 지금 ETF가 되면서
기관들이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부동산, 그다음 어떤 진짜 가치가 있는 현물들, 실물, 이것들하고 코인을 연계해서 지금 나오는 게 RWA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NFT나 또는 STO 증권 토큰들의 더 발전 형태예요. 이게 지금 벌써 유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벌써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마 하반기 가면 여러 가지 영지식 증명이나 용량 증명 같은 얘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럼 결과적으로 이 흐름들은 또 웹 3.0이나 메타버스로 또 수렴됩니다. 불과 2년 전에 막 웹 3.0 막 또 난리 났었거든요. 파일코인 나오면서 이쪽으로 또 수렴이 돼요, 이것들은. 그게 제일 큰 흐름이니까요. 블록체인은 크게 4세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이 1세대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처음에 나올 때 그냥 거래를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안 됐죠. 왜냐면 초당 거래 속도가 너무 늦거든요. 비트코인이 1초에 거래할 수 있는 게 몇 건일까요? 7건. 7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거래로 써요? 못 쓰죠. 지금 그냥 비트코인은 하나의 상징성으로서 자산 개념이 됐죠. 2세대 블록체인이 나왔습니다. 그게 이더리움이죠. 이더리움은 여기에 계약과 플랫폼이라는 성격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탈중앙 앱, D앱이라고 하는 것들,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스마트 계약 같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이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도 물론 많은 코인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수수료와 속도가 느려요, 아직은. 그래가지고 3세대 코인들이 나왔습니다. 3세대 코인은 확장성과 상호 운영성을 또 탑재를 더했어요, 여기에. 처음에 나온 3세대 대표가 에이다 이오스들이에요. 에이다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조금 바톤을 터치해서 지금 3세대 대장이다 그러면 솔라나예요, 지금은. 솔라나, 폴카다, 아발란체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체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인터체인, 코스모스나 그다음 온오프라인 같은 거 연결한 체인링크 같은 게 나왔고요. 이제 드디어 4세대 코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4세대 코인은 실생활 서비스, 그러니까 실생활, 우리한테 더 밀접하게 이제 들어와요. 실생활 서비스 운용이라는 걸 탑재하고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 기업이 알레오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 오늘 분명 이따 설명드릴 건데 서브스페이스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몰라요. 검색해도 안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스페이스 메시, 월드코인은 들어보셨죠? 이거 비성감이 있습니다. 트위치의 인식으로, 이거 AI 쪽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인데 4세대 코인 이 블록체인은 특징이 있어요. 기존의 3세대랑은 다릅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진보해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트릴레마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극복해서 나오는 게 드디어 4세대부터입니다.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이거는 뭐 블록체인 하면 항상 탈중앙 그러니까요. 탈중앙화. 그 다음 보안. 그리고 확장성.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 코인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블록체인은요. 만족이 안 돼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쉽게 확장성을 확장을 많이 막 해요. 그럼 상대적으로 보안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탈중앙, 분산을 많이 하면 상대적으로 또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렇다고 중앙을 하자니 이러면 또 보안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서로 물고 물리는 딜레마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16년 역사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모두 해결한 블록체인 기술이나 코인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4세대 블록체인부터가 해결해서 나와요. 이게 특별한 겁니다. 4세대 블록체인이요. 그게 해결이 된다면 실생활에 쓸 수가 있어요. 알레오는 딴 데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알레오가 제대로 그 기술이 나온다면 일단은 기업, 기관, 금융 다 쓰이거든요. 결제도 쓰이고요. 그 기술이 그대로 나온다면 테스트넷에서 했던 그 결과가 그래서 밀접하게 우리 실생활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 이게 스페이스맷이라고 좀 전에 4세대 블록체인 설명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 9월, 8월 요때 이따 아마 오실 겁니다. 저희 CTO께서 굉장히 추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엄선하는 건 사실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에겐. 그거는 기술적으로 어떤 투자 또는 후원사가 투자를 하고 물론 금액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어떤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노리는 중국의 소위 말하는 가장 큰 손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채굴장들, 뭐 RR이든 식스블럭이든 막 큰 것들이 얼마만큼 얘를 이제 군침을 삼키느냐, 뭐 여러 가지들을 또 따질 거예요. 그리고 유통량 등등이요.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에 상장이 200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말을 아무도 안 들었죠. 왜냐, 가격이 너무 낮았으니까. 그죠? 200원인데 이거 12월에 해본 우리들은 다 아시잖아요. 12월에 이거 얼마 찍었나요? 3개월 만에 5,000원 찍었죠. 3개월 만에. 그리고 다시 3개월 만에 지금 9,000원 찍었습니다. 그죠? 7달러에.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40배, 45배가 올랐어요.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제 요번에 게이트.io 거기 비파이 쪽에 들어갔으니까요. 아직 본진엔 아직 안 들어갔거든요. 이제 시작인 거니까. 상승 폭이 앞으로도 한참 남았다. 어쨌든 우린 이걸 했습니다. 그래갖고 어느 정도 재미도 본 분도 여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남은 자녀금은 또 서브스페이스로 또 들어간 분들도 있고요. 충분히 여기서 그래도 재미를 거뒀죠, 수학을.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마케팅이나 또는 다단계에서 하는 그런 코인들이요. 그런 잡코인 말고요. 마케팅에서 하는 코인은 사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지, 그건 코인으로서 아무 쓸모도 없는 소위 말하는 쓰레기들이잖아요. 그런 거 말고요. 제대로 된 이건 코인 프로젝트고 코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별해야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술 협약을 맺고 있는 YB는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마이닝 업계 넘버원 저 NC데이터는 기술 협약을 YB와 함께 합니다. 지금 이 건물 2층에 가면 이따 보실 수 있고요. 구매에 가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고요. 구미에는 지금 900대 이상의 수용이 가능한 데이터 서버실이 있습니다. 한 80% 중축이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더 중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 보실 여기 모바일 서버는 지금 현재 800대 정도가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로 다 검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고도 다른 채굴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있을 거예요. 곤자메가도 있고요. 뭐 김천에가도 있고 막 군데군데 있잖아요. 근데 과연 가서 진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니네가 이걸로 만든 데이터를 보여달라고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데이터를 봐야죠. 저희는 이미 치아코인 이미 한 4년 전인가 그때 전세계 1등 찍었고요. 스페이스매시 이번에 잘 채굴했고요. 그 다음 팩트, 알레오 테스트넷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서브스페이스 등등등으로 이미 데이터로 다 검증을 했습니다. 오래 지신 분들은 그걸 4년 동안 검증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사양의 서버요. 최고사양의 서버. 아무래도 이건 전자장비다 보니 최신 기종이 좋거든요. 최신 기종이. 그래서 최신의 CPU, 물론 서버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최소 32코어에서 64코어짜리들이요. 굉장히 고가입니다. 64코어는 보통 1500, 2500 정도 가격을 호가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래픽카드들 4090 이상급이요. 그 다음에 SSD, 그 다음에 최신의 M.2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팀은 이따가 CTO님 보시면 압니다. 이게 엔지니어 한 명 갖고 안 되거든요. CTO도 있고 그 밑에 다수의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 다음에 안전성이요. 만약에 진짜 이게 해시데이터가 괜찮아. 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내 자산을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그죠? 구미도 여기도 24시간 동안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다 보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멀티 알고리즘 마이닝이요. 코인마다 채굴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레오 같은 경우에는 CPU,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따 설명드릴 또 서브스페이스는 CPU, 그 다음에 여기에 SSD, M.2 같은 것들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파워를 쌓으면 다른 종류의 스토리지를 또 넣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됩니다. CPU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픽카드 놀면 안 되잖아요. 이거 놀면 뭐예요? 스토리지 놀면 안 되잖아요. 다 써야 돼요. 다. 최고의 효율성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 기술이 여기엔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코인을 채굴하면서 다른 코인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채굴도 가능하고요. 멀티 마이닝 시스템 역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서버들이 지금 구미도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죠. 장비 대당 가격은 뭐 보통 한 2~3천만 원 이상은 다 호가하는 장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구미에 한 80%가 중축이 돼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 대구에는 모바일 서버,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가 스마트폰을 까면 그 안에 이런 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물론 세대마다 달라요. 최신의 것들은 지금
갤럭시 24인가 그렇죠. 예, 더 좋아지겠죠? 이거 한 대도 사실 램이나 그 안에 저장 공간 상당한데 얘네들을 이 칩을 10개에서 20개를 모아버리면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런 하나의 서버를 만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소위 암결이라고 하는 모바일로 채굴할 수 있는 코인들, 뭐 비토리움, 랩토리움 같은 거 이미 지금 채굴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요. 비토리움, 랩토리움 저희가 본사 제외하고 전 세계 1등입니다. 채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그 암결 CPU, 그 다음에 스토리지 탑재해가지고 추후에 알레오나 또는 서브스페이스 투입 다 예정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그냥 어디서 완성된 제품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모든 부품은 다 가져와서 조립하고 튜닝하고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은 AS까지도 다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적이어야 그런 게 가능하지 외주면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장비들 계속 입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 속도예요, 속도. 앞으로 이제 서브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데이터와 관련된 포인트들인데 데이터 전송이 빨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터넷 속도는 뭐 어디 다 동시에 깔려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 그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서버에서 빠르게 데이터가 나왔고 전송이 되고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인터넷망이라고 하죠. 이 네트워크 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미 가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다 이 핑크색이거든요. 색으로 구분이 돼요. 핑크색 이 네트워크는 보통 100기가에서 200기가까지가 가능합니다. 이거 최초로 저희가 먼저 깔았습니다. 구미에. 그리고 대기업에서 보통 쓰는 게 이 주황색 선인데 이거 한 40G까지 40기가요. 그 정도 속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채굴 업장에서 초록색 보통 써요. 이거 한 10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 잘 안 써요. 다 이거 밑에 거 씁니다. 일반 랜선이. 집에 우리 쓰는 게 회색 선이죠. 1기가짜리. 이거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거든요.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구매해 가면 이거 다 분홍색, 이 네트워크. 제일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선 다 깔아놨습니다. 가장 고가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서버에서 이런 데이터로 다 검증이 됐다니까요. 그냥 간단한 이슈로 방금 아까 보여드린 스페이스 메시 200원에서 아까 9,000원 오른 거예요. 저희가 빠르게 페타스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순위권에 진입을 했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노드라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 알레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알레오 지금 테스트 상당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테스트net. 저희도 이미 1년 전부터 참여해가지고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회사 지갑 주소입니다. 노드라고 하는. 이 지갑 주소는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군요. 왜냐면 처음에 최초에 이 지갑 주소로 등록을 했어요. 이거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나중에 보상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소가 바뀌면 못 받아요. 함부로 못 바꿉니다, 이거. 저희는 일관되게 이미 1년 전부터 지금도 마찬가지 이 주소 그대로예요. 저희 회사 겁니다. 근데 어떠한 마케팅 가면은요, 갈 때마다 바뀌어요, 주소가. 너네 그거 지갑 주소 보여줘 그럼 갈 때마다 바뀐다니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노드도 못 가요. 국내에 알레오를 마케팅한 업체가 대충 어림잡아 50군데가 넘는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업체 중에 노드 공개하는데도 몇 개 안 됩니다. 공개를 일단 못 해요. 공개하면 일단 다 소위 말해 다 뽀록이 나버려요. 그 회사가 실제로 어느 만큼 채굴을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일단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해시데이터의 이제 마이닝 타임라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채굴이라고 하면은 특정한 한 코인만 채굴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나 예전에 파일코인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파일코인이면 파일코인만 주구장창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약정 기간도 길어요. 한 3년, 5년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주구장창 파일코인만 채굴해야 돼요. 문제가 하나 거기에 있는데 처음에 채산성이라고 하는 그 수량이 많이 나올 때는 채굴하면 좋아요. 일단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코인 가격까지 올라주면은 더 좋죠. 많이 받는데 가격까지 올라.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근데 분명히 가격도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채산성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비트코인도 반감기 같은 거 하잖아요. 점차적으로 채굴 수량이 줄거든요. 근데 그 줄어드는 수를 가지고 같이 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수량이 준단 말이에요. 채산성이.
그러면 채산성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가격까지 떨어지면 이러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파이코인이 30만원 찍고 이제 쭉 빠졌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 7천원 하다가 요새 이제 올라가지고 지금 12,000, 13,000원대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빠지는데 수량도 줄어버려요. 그러면 원금도 못 찾는다니까요. 근데 회사랑 약정을 했잖아요. 3년이든 5년이든 채굴을 해야 돼요.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일반의 채굴기들은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왜냐? 코인을 못 바꾸거든요. 채굴 코인을. 근데 서버는 그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 겁니다. 저희는 단일 코인만 채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도 일단 채굴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게 가능한 건 서버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어떤 특정 코인을 선택을 해서 그거를 채굴을 해요. 가장 채산성이 높을 때 열심히 채굴을 하고 채산성이 떨어지죠. 분명히 떨어집니다, 이건. 떨어지면 그때쯤에 회사에서 미리 또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바꿉니다, 저희는. 그래서 다시금 높은 채산성의 코인을 또 채굴을 해요. 그리고 이게 떨어진다 또 바꿉니다. 그래서 저희 해시데이터에서 만약에 패키지를 구매하신다면 저희가 1년 약정이거든요, 저희는. 1년 동안 최소 2종류의 코인에서 많게는 서너 종류의 코인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세요. 근데 당초에 저희 계획은 원래 알레오, 그 다음에 서브스페이스, 그 다음에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다른 종류의 코인들이었는데 지금 알레오나 서브스페이스 메시 재단, 서브스페이스에서 재단에서 발표에 의하면 이 두 개 코인의 메인넷이 일정이 거의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차이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패키지를 구매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될 겁니다. 나는 알레오가 좋아하시는 분은 알레오를 지급받으시면 되고요. 나는 서브스페이스가 좋다는 분은 서브스페이스를 지급받으시면 돼요. 참고로 아까 스페이스 메시라고 그래프 보여드린 거 있죠? 차트. 서브스페이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윗단계 코인으로 그거보다 스페이스 메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가격에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스매시는 지금 예상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코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시데이터에 구매하게 된 패키지, 이 매출들은요, 저 서버 장비에 추가 입고로 다 들어갑니다. 아직 회사에서는 알레오라든지 서브스페이스를 더 충분히 채굴, 그러니까 아까 채산성이 떨어지기 전에 많이 채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많은 장비를 더 확보해야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채굴이 가능하거든요. 장비로 다 입고가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많이 채굴하면 우리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것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회사도 많이 남는 거고요. 서로가 윈윈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이 회사가 혼자 완전히 자립할 수 있을 만큼의 서버는 구축이 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한테 기회도 있는 겁니다. 회사가 충분히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만큼의 서버가 있으면요, 마케팅 안 하죠, 이런 거 굳이. 혼자 하면 되는데요. 아직은 그게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추후 회사는 정상적으로 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해시데이터를 통해 갖고 어느 정도 수익을 벌었어요. 추후 회사가 하는 다른 사업에도 우리는 좋은 우호 세력도 될 거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건. 자선 사업을 하진 않습니다, 절대. 마케팅 딴 데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표가 돈이 많아서 막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내 돈 풀게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분명히 코인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알레오든 서브스페이스든 내가 아는 지식만큼 그걸 토대로, 그리고 마케팅을 이해하는 만큼 벌어가는 겁니다. 자선사업 하는 거 없습니다. 본인이 아는 만큼 벌어가셔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마 이미 알레오에 대해서 많이 알레오를 갖고 있는 분들도 그거 이제 물론 숫자지만 아직까지 추후에 지급받을 수냐면 미리 이제 선지급 받은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다른 데서 또 PPS를 구매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저도 울산에서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PPS, 즉 알레오의 최소 용량 단위요. PPS, CS, 뭐 PS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다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만약에 10PPS가 있어요. 사장님이 20PPS가 있습니다. 저보다 2배가 많죠. 그러면 과연 2배를 받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아닐 확률이 높다. 회사가 만약 다르다면 분명히 다를 겁니다. 왜냐? 이거거든요. 지름 1m 원만큼, 요만큼요.
내가 여기 있는 그물의 지분을 갖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똑같은 그물 지름 1m의 원입니다. 여기도 똑같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 1m의 원만큼 지분을 가지세요 하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냐고요? 원양어선이죠, 당연히. 그죠? 여기서 내가 지분 많이 가져봐야 없잖아요, 나오는 게. 그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과연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시파워를 낼 수 있냐? 물론 여기에는 그 파워 용량도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뭐 네트워크 속도, 선도 있고요. 기술도 있고요. 장비가 좋으면 뭐예요? 실제 그걸 채굴할 수 있는 기술도 갖춰야죠. 등등등이 다 포함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을 낼 수 있는 회사냐가 더 우선적이에요. 이 안에서 내가 지분을 많이 갖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1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10을 갖고 있다? 그럼 1이 이겨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구미도 보신다면 과연 이 회사가 어떤 거에 속하는 회사인지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PC 데이터 마케팅을 시작을 합니다. 목적은 단순해요. 코인 모으려고 합니다. 코인. 방금 말씀드린 알레오가 됐건 서브스페이스가 됐건 4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메이저 코인을 모으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채굴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채굴을 그냥 채굴권으로 저희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케팅을 풀어가지고 본인이 모을 수 있는 수량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극대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요. 많은 돈을 갖고 있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난 많이 모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케팅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 극대화하는 겁니다. 저희는 5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1000불, 3000불, 10,000불, 20,000불, 30,000불 5개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본인 컨디션에 따라 선택하시면 돼요. 다 똑같이 각 금액에 해당하는 1년 채굴권입니다. 1년 채굴권. 용량을 파는 게 아닙니다. 채굴권을 파는 거예요. 왜냐? 저희는 1년 동안의 코인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용량을 딱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단 확실한 건 대한민국의 그 어떤 회사보다도 저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뭐 저희 대표님의 능력이기도 하고요. 가서 협상해서 저희가 금액 대비 많은 수량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패키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알레오를 받을지 또는 서브스페이스를 받을지 그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받는 겁니다. 일단 1년 동안 이것만 받는 게 아니에요. 받다가 떨어지면 바뀝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레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메인넷 상장이 안 됐죠. 지금 현재 실채굴이 아닙니다. 근데 메인넷까지 아직 2-3달이 남았는데 그냥 지금 투자를 해놓고 2-3달 동안 멍하니 기다리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너스를 메인넷 전까지는 지급을 해드립니다. 실채굴 지급 내용은 아니고요. 실채굴이 되면 물론 이거보다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받게 되는 양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보너스를 제공을 합니다. 알레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너스 기간까지 하면 알레오는 좀 1년이 넘어요. 메인넷이 열리고 1년 카운팅이 시작이 될 거니까요. 서브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 테스트넷 기간인데 지금 테스트 코인으로 받는 TSSC라는 이 코인이 추후에 서브스페이스 코인과 교환을 해줍니다. 근데 교환 비율이 1:1이 될지 뭐 1대 뭐 0. 얼마가 될지 비율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실코인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래도 모으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1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받게 되는 TSC는 나중에 실코인과 그 회사가 정해놓은 그 비율 그대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모으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알레오, 서브스페이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 실제 채굴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채굴량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테스트넷에서도 이 채굴량은 변동이 있거든요. 파워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마케팅이니까 추천이 있겠죠. 추천하고 추천 매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추천 수당은 현금성 수당이고요. 추천 매칭은 이제 코인입니다. 코인. 내가 받게 되는 데일리 코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천은 최대 3대까지 가능합니다. 추천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명하고 두 명하고 세 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제가 한 명을 추천했어요. 그럼 이분은 저한테 추천 1대가 되겠죠. 1대. 그죠? 그러면 1대가 구매하는 패키지, 아까 저희 5개의 패키지가 있었잖아요. 그 패키지의 20%가 나에게 지급이 됩니다. 추천인에게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1000만원짜리 아까 패키지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럼 저한테 얼마가? 200. 그렇죠. 200이죠. 현금은 그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해시 데이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코인이거든요. 코인. 이 현금성은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한 번. 그죠? 근데 이 코인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1년 동안 지급받거든요. 이 사장님이 만약 구매를 하셨어요. 패키지를. 그러면 이 사장님은 앞으로 데일리라는 식으로 채굴을 해서 매일 지급을 받을 거잖아요. 365일 동안요. 매일 지급받게 되는 그 코인의 30%가 저에게 롤업이 됩니다. 매일같이요. 하루에 만약에 10개를 받으세요? 그럼 저에게 몇 개가 롤업이 될까요? 3개요.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365일 동안이요. 추천 2대. 제가 추천했고 이분이 만약에 다른 누군가를 추천하면 저에게는 1대, 2대가 되겠죠. 그 2대가 구매하는 패키지에 있어서도 저에게 10%가 지급이 되고요. 일회성입니다. 그 다음에 그 2대가 채굴해서 받게 되는 데일리 코인의 10%가 저에게 매일같이 롤업이 됩니다. 3대 역시 마찬가지. 현금 10%, 그 다음에 코인 10%. 그래서 1, 2, 3대 1, 2, 3대에서 그들이 매일 받는 코인에 합산하면 50%가 저에게 롤업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수량입니다. 이게. 지금 이미 지난주에 27일 제일 먼저 등록하신 분들은 받잖아요. 지금. 그죠? 이틀째 됐잖아요. 받으신 지. 굉장하던데요. 저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현금성 수당 있습니다. 현금성 수당 근데 저희가 300%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원짜리 패키지 하나 딱 해놓고 밑에서 수당 올라가는 거 계속적으로 막 뭐 몇백 몇천을 받게 되면 그건 뭔가 아니죠. 그래서 현금성 수당은 내가 패키지를 구매한 몸값의 300% 즉 3배까지만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성 수당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20, 10씩 40%가 풀리고요. 나중에 직급에서 10%가 풀립니다. 총 50%가 현금성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현금성은 내 몸값의 300%까지만 받습니다. 단 300%를 다 받게 되면 사실 이 현금성 수당을 받는다는 건 내가 뭔가 추천이라든지 뭔가 일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300%가 다 찼을 때 7일 이내에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재구매를 하지 않으면 아 이분은 더 이상 굳이 일을 하실 생각은 없다 라고 회사에서 판단을 해서 7일 이내에 재구매가 없을 시에는 매출을 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7일 이내에 재구매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300%가 다 찼잖아요. 그 이후에 생성되는 현금성 수당 그리고 직급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 직급 수당은 현금, 코인과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일할 이유는 없으니까 이분이. 단 이분도 채굴권을 샀잖아요. 당연히. 그죠? 그 채굴권에 대한 권리 본인이 365일 동안 받아야 될 데일리 그리고 후원에서 생성되는 롤업 이것들은 당연히 1년 동안 지급이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패키지 구매 후 데일리 지급 기간은 영업일 기준 5일입니다. 그냥 맘 편하게 일주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 등록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이면 다음 주 금요일부터 지급받는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10% 저희가 지금 아까 한시적으로 1000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0만원 그 다음에 3000달러는 330만원 이런 식으로 받고 있잖아요. 내가 구매한 패키지의 10% 매출액의 10%는 저희 회사에서 따로 빼서 유망 코인을 지급을 합니다. 뭐 아까 그냥 예를 들자면 스페이스 메시 같은 그런 유망 코인들 있죠. 미리 회사가 테스트하고 엄선한 코인들 중에 향후 가격 상승이 굉장히 높을 만한 코인을 따로 구매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세상 일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를 리스크 해지 용으로도 일단 쓰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별탈 없이 잘 돌아간다면 추가 알파적인 소득도 분명히 거기서 생길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의 더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출금 수수료는 5%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롤업입니다. 롤업. 저희는 추천 있고 후원 있거든요. 롤업. 후원 계보상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롤업은 전적으로 코인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런 식입니다. 총 15대까지 롤업은 지급받을 수가 있고, 내 몸값에 따라서 지급받게 되는 그 뎁스는 구분을 해놨습니다. 즉, 내 몸값이 $1000면 5대까지 지급을 받게 되고요. 1대에서는 10%, 그 사람이 데일리로 받는 코인의 10%요. 이건 코인입니다. 그 다음에 2대부터 5대까지는 5%씩. 내 몸값이 $3000라면은 10대까지, 6대부터 10대까지는 4%씩 지급받게 되고요. 내 몸값이 $10,000라고 하면은 총 15대까지. 마찬가지 11대에서 15대도 4%씩 지급받게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추천을 설명을 했어요. A, B, C를요. 제가 추천을 한 겁니다. 이건 추천 계보예요. 추천은 아무리 많이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후원 계보는 다릅니다. 추천은 내가 했지만 이 B를 갖다가 A 밑에 후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계보도가 따로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추천 계보, 후원 계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 B에 대해서 추천 수당은 누가 받을까요? 당연히 내가 받겠죠. 그죠? 내 추천이잖아요. 단 여기 있는 A는 B에 대해서 뭐를 받게 돼요? 이 롤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1대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무서운 게 있습니다. 자, A를 한번 보시자고요. A는 제가 추천을 했죠.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올라오는 아까 추천 매칭 코인이요. 1대잖아요. 몇 프로일까요? 30%죠. 그죠? 근데 후원 계보도 상에서도 A는 저한테 지금 몇 대죠? 1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또 코인이 몇 프로 올라오죠? 10%잖아요. 즉 A한테는 저한테 코인이 총 몇 프로가 올라오나요? 40%요. 받는 금액이 40%? 매일 받는 그 데일리 코인이에요. 이해되실까요? 네. 이게 엄청납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잘 이해하고 본인의 코인 수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총 15대까지 다 받게 되면요, 여기서 받게 되는 총 포테이지가 무려 70%입니다. 70%. 그리고 이제 직급이요. 저희가 직급은 총 3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1직급, 2직급, 3직급까지요. 1직급 같은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후원 계보도 상에서요, 합산 매출 10만 달러, 10만 달러가 되면 1직급이 됩니다. 그럼 1직급이 되면은 직급 수당이라는 게 이제 주어지고요. 여기에서는 현금과 코인 모두가 지급이 됩니다. 일단 후원 계보도상에서 5%의 현금성 수당이 주어집니다. 즉, 내 산하에서 새로운 신규 매출 또는 300%가 다 차가지고 하게 된 재구매 매출도 신규랑 똑같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5%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쪽 산하에서 만약에 오늘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5%니까 얼마가 지급이 될까요? 50만 원이. 1억이면 500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코인입니다. 코인. 내 후원 산하에서요, 데일리에 대해서 15%가 매일 지급이 됩니다. 이직급은 내가 이직급을 만약 가려면 후원 계보도상의 한 라인에서 1직급이 2명, 그 다음에 한쪽 라인에서 1명, 한 명이 배출되면 2직급을 가게 되고요. 2직급은 아까 같이 현금성 수당, 신규든 재구매든 3%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코인은 10%를 지급받게 됩니다. 세 라인 모두에서요. 그 다음에 3직급은 여기서 2직급이 2명, 2직급이 1명, 1명이 나오면 3직급이 되고요. 신규 매출의 2%, 그리고 코인은 5%를 매일 지급받게 되십니다. 만약에 동시급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디가 가져갈까요? 밑에죠, 이건 당연히. 그죠? 동시급은 밑에서 가져. 대신 위에서 그만큼 또 오래 기간 받았고, 또 나중에 또 현금성 수당이 또 풀리거든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급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현금성 수당이 추천해서 총 40%, 여기서 5532에서 총 50%의 현금이 저희는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00% 순환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요게 저예요, 저. 이 300% 순환이 이해하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재밌습니다, 진짜.
이게 저예요. 위에 당연히 저의 추천인이 있을 거고요. 제가 추천한 추천 1대, 2대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본인 컨디션에 따라 가지고 패키지를 이렇게 구매하게 될 거예요. 그죠? 여기는 3,000, 저는 1,000밖에 못했네요. 그 다음에 10,000, 30,000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가면 일을 해요. 나는 추천도 하고, 왜냐? 전 코인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뭔가 일을 해야 될 거거든요. 제가 돈이 많다면 큰 금액을 여기 막 패키지로 구매를 하게 되면 굳이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어차피 많이 받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근데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여기서 추천 수당 뭐 이런 것들 받게 되잖아요. 그럼 300%가 차게 되면 전 뭘 해야 돼요? 재구매를 해야죠. 그쵸? 재구매를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 제가 1,000달러로 구매한 패키지가 하나죠. 근데 재구매를 통해 갖고 지금 패키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죠? 맞죠? 그러면 저희 패키지는 지금 2개가 됐죠. 그럼 제가 받는 데일리는 지금 몇 배가 됐죠? 2배요. 2배요. 이 새로 재구매한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추천수당, 지급수당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에 대해서도 아까 롤업이 또 풀리겠죠. 그죠? 당연히 올라가는 게 여기서 데일리가 2배가 될 겁니다. 이 밑에서도 또 일을 열심히 하세요. 패키지를 또 구매하시게 됩니다. 그럼 300%가 됐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분이 구매하는 이 패키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추천수당하고 지급수당이 풀립니다. 그죠? 10,000달러니까 여기에 2,000달러가 오겠네요. 지급이 200이네요. 그리고 패키지가 2개니까 이 패키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코인은 지급이 되겠죠. 데일리에 대해서 30%가 또 지급이 되네요. 원래 만약에 2개가 들어왔는데 하나가 더 생겼으니까 이제 저는 4개를 지급받게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또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패키지를 또 구매해야 되죠. 300%가 차면. 그죠? 1,000달러씩 하다 보면은 속에 뭐가 난다고요? 1,000불이 납니다. 금방 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더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공간을 많이. 그러면 3,000달러가 됐든 10,000달러가 됐든 올리겠죠. 그러면 저는 지금 패키지가 몇 개가 됐나요? 3개죠. 처음에 봤던 것보다 지금 총 12배가 됐습니다. 제가 받는 데일리가요. 제가 받고자 하는 코인의 수량을 극대화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 파트너가 또 일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올라오는 건 역시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으죠. 근데 이 300%가 이 둘만 아니라 이 하부에서 연쇄적으로 막 일어난다면 그게 무섭거든요. 밀려 오게 되니까요. 그게 무섭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는 물론 지금부터도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2, 3개월 뒤에 알레오가 됐건 서브 스페이스가 됐건 오픈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내의 진짜 가짜가 딱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과연 어떤 회사가 진짜 알레오를 채굴 하고 어떤 회사가 진짜 많이 하는 회사였는지 이제 다 검증이 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서브 스페이스 지금 국내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SSD M.2가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그거. 금액이 비싸가지고요. 설치 못해요. 근데 저희는 그걸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 여기가 진짜구나, 여기에서 진짜 돈을 벌었구나 하면 주위에 많은 일반인들이 밀려올 거거든요. 연쇄적으로 막 일어나게 된다고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혹시라도 조금 마케팅이나 뭐 다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뭐 초대하신 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이런 자리는 자주 있을 예정이니까요. 반복해서 듣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해시 데이터에 대한 안내는 일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